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조금 많다라면은, 그리고 이게 좀 빨리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한 사람들은, 네, 안녕하세요. 중수차입니다. 오늘은 KMW 3분기 실적이 어제 분기 보고서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또 하나금투에서도 레포트가 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 다음에 저의 이제 KMW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댓글에 좀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해오님께서 단가 인하가 됐는데 왜 이게 어떻게 영업이익 감소가 나타난 건지,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지면 뭐 매출도 낮아지고 영업이익도 주는 거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처음엔 이 댓글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 같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10,000원에 파는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10개를 팔아가지고 10만 원을 이제 벌었어요. 근데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얘를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10개만 팔아서 10만 원을 벌었는데 20개를 팔아가지고 10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매출 자체는 똑같은데 20개를 팔았기 때문에 원가가 2배가 된 거잖아요. 원가가 10,000원의 원가가 들었는데 원가가 2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감소하죠. 이제 9만 원을 벌었으면 이제 8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니까, 어떤 KMW MMF 그 물건 있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갔던 그 물건에 대해서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단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25%에서 20%로, 사실 20%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긴 하지만 워낙에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이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는데 뭐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5G 종목들이 힘내시라고 이제 감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매도 때문에 10에서 20% 마음대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가에 사서 짧게 수익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인과관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미리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의 컨센보다 그 낮게 나오는, 그렇게 하락할 것을 아는 세력들이 매도를 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악재라든가 정보를 알지 못해서 미리 매도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너무 낙관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그런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는 그런 좀 안정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매도는 주가의 본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께서 다양한 그런 포지션들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손실이 커가지고 이제 기다려 본다라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확실히 그 어떤 신용이나 미술을 쓰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하신 분들은 하락 자체가 속이 쓰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RFHLC를 매수했다고 했는데 좀 매수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RF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한 거고, 이에 대한 결과는 좀 몇 개월 지나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 제이 같은 분님도 이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보자면은 9월 말에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고 9월 24일이 고점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부 정보가 있어서 3분기 영업 실적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좀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싼 고점을 찍은 것들을 눈으로는 봤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인지를 좀 못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좀 위험 신호들을 전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는 과거니까 그것은 이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레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하나금투에서 어제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생각과는 좀 다르게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총체적인 평가를 좀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분기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내년 1분기 기점으로 이제 점차 급격한 이익이 성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 노키아, ZTE뿐만 아니라 에릭슨이랑 후제츠까지 매출을 확보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번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공급 단가 하락 때문인데, 그 하락했던 원인이 어떤 공급 과잉 때문에 어떤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 등에 의한
단가 인하 경쟁이 아니라 어떤 통신사랑 공급업체 간의 적정 마진 조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킨 게임이라면은 이렇게 20%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게임은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적자로 빠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단가 인하 경쟁이라면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제 깎이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나금투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좀 보면은 4분기가 지금 2,600억에서 1,700억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도 360억으로 3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네요. 2020년도에는 이제 다시 급격하게 한 2,500억 정도로 크게 증가를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좀 배워야 할 점은 레포트 얘기를 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좋은 레포트, 나쁜 레포트에 대한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레포트는 일단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 절대 이제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하나금투에서 실적치를 낸 그 3분기 실적치를 좀 너무 맹신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 아닌 후회가 좀 듭니다. 아무튼 2020년이랑 2021년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잡았던 컨센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조금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하나금투에서는 목표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죠.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저도 일단은 지금 최근에 하락 구간에서는 더 이제 팔거나 사지 않고 조금 지금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고 있어요. KMW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분기 보고서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26기 3분기 말에 자산이랑 그 채권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일단은 현금 자체는 굉장히 좀 없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현금이 지금 370억으로 굉장히 좀 줄었죠. 근데 매출 채권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3,700억으로 매출 채권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이제 물건을 미리 주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겠다라는 그런 채권이죠. 현금이 좀 없다는 것은 예전에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는데, 그 유상증자의 위험성은 여전히 아직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과 매출과 매출 원가를 좀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그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했는지를 보면은, 이게 2분기, 그러니까 2019년도 2분기 때 매출 원가와 그리고 수익 매출액인데, 이제 이때 매출액이 한 2,100억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가 한 1,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300억, 1,385억을 2,100으로 나누면 한 0.65 정도 그 매출 원가의 비중이 매출액에 비해서 0.65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번 3분기 매출과 매출 원가를 좀 비교를 해보면 1,856억이랑 1,649억이 0.70, 그러니까 매출 원가 비율이 이번 3분기가 70%였고 2분기가 65%였으니까 확실히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매출 원가,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제품 비용이라든가 어떤 단가들이 이제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만큼 제품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다른 이제 다음에 기업들을 투자할 때 좀 배울 만한 점이, 영업이익률이 이런 제조업에서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퍼스트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후방 산업, 이제 전방 산업, 만약 후방 쪽에 있는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막 25% 이렇게 높게 되면은 적당한 수준으로 한 20% 내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사실 이렇게까지 영업이익률이 좋다가 낮은 것은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좀 있구나라는 것도 이번 그 하락을 통해서 조금 배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랑 그 제품군의 가격, 단가들을 좀 볼 건데, 2분기 때 이제 시스템 쪽에 해가지고 1,730억이 나왔고 안테나 쪽은 56억이 나왔어요. 근데 3분기 때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3,800억으로 많이 증가했고 안테나도 이제 증가를 하긴 했는데 시스템 쪽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위쪽은 매출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그 단가를 보면은 시스템이 이제 1,000원 단위니까 7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테나가 한 90만 원인데 단가는 이제 여기가 2분기고 여기가 3분기예요. 근데 720만 원이고 이제 723,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가가 상승됐다고 하는 것은 뭐 레포트 이제 얘기죠. 레포트 얘기인데 사업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단가의 인상은
확인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시간이 좀 되면 IR이랑도 좀 통화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좀 보면 이게 2분기 때 원재료인데 이제 회로품류, 케이블, 커넥터, PCB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로품 쪽에서 원재료 가격이 조금 증가했고 케이블 쪽은 약간 감소했고 그리고 PCB 쪽은 조금 많이 증가했네. 이건 좀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글쎄요, 이거 지금 원재료가 많이 증가를 해서 지금 매출 원가가 좀 많이 든 건지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지금 매출 원가가 많이 증가한 건지 이 사업 보고서 자체만 좀 보면 원재료 상승만 좀 관찰이 되고 단가 자체는 크게 이제 변동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영상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동률도 사실상 2분기 때 95%인데 92%니까 거의 지금 풀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제조업에 사실 90% 이상 돌린다는 것은 거의 맥스로 돌린다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내수 쪽과 수출 쪽을 보더라도 이제 시스템 쪽이 수출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이제 1,700억 정도고 시스템 쪽이 역시나 내수는 거의 이제 없는데 수출이 많이 늘었고 안테나 쪽이나 필터류 쪽도 해가지고 수출이 조금 많이 증가를 했고 내수 쪽도 약간 증가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증가한 것은 시스템 쪽에 수출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수출 쪽이 이제 3,100에서 이제 5,600으로 이거는 그 이제까지 3분기 그 통합인 것 같아요. 1, 2, 3분기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내수는 아직까지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있고 수출이 좀 많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출처 쪽으로도 노키아가 이제 54%로 가장 많았는데 이번 3분기 때도 65%로 훨씬 더 많아졌죠. 삼성 같은 경우가 비중이 오히려 조금 줄고 ZTE랑 AT&T는 이제 뭐 비슷한데 노키아 쪽으로 계속 매출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지금 KMW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트를 보면 오늘 이제 보합으로 이제 끝났고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잘 간 거에 비해서 오늘 굉장히 좀 힘이 약한 모습이죠. 그동안 이제 하락이 굉장히 많이 컸기 때문에 매도세가 너무 큰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간 조정과 약간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고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조금 많다라면은 그리고 이게 좀 빨리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중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더 내년까지 천천히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좀 홀딩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이 뭐 아주 많이 크진 않고 그리고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겠다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더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부분 이제 손절을 하거나 그런 물량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했던 모습이 딱 유비커스 홀딩스랑 비슷하죠. 완전히 뭐 판박이까지는 아니지만 쌍봉을 이루고 하락을 한 것처럼 이제 유비커스 홀딩스도 쌍봉 이루고 하락을 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여기가 이제 8월 달이니까 거의 한 3달 가까이 계속 가격 조정, 기간 조정만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 2달에서 제 생각에 한 2달에서 길면은 정말 길면은 3달까지는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홀딩스가 이제 여기서 약간 상승을 해서 이 지지선을 잘 그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조금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여기 지지선을 만약에 깬다라면 지금 22,000원인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차트가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이에요. 유비커스 홀딩스가. 아무래도 이 종목도 이제 5G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이제 잘 가져야 다른 5G 종목들도 힘을 좀 받을 텐데 조금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KMW의 사업 보고서를 좀 봤고요. 저의 전망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